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반도체주가 주도를 해주면서 이 상승폭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100일 넘게 이어졌던 전쟁의 시계가 멈춰진 듯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최종 서명에 도달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게 됐었죠. 당초에는 19일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앞당겨진 겁니다. 결국에는 서명과 합의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참 오랫동안 3개월 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 긴장감을 유발시켰던 전쟁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유가도 많이 낮아졌죠. 물론 더 떨어져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안개가 많이 걷혀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 쟁점들도 실제 이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벤스 부통령에 따르면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협상 시한은 8월 16일까지로 현재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이란의 비핵화 협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더해서 대이란의 해상 봉쇄까지도 해제가 됩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조건부로 현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정말 이 조건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어긋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보상까지도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현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스 부통령은 이 간밤에 1,250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원유 수송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 그런 이야기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합의에서 비판적인 내용들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이 친정인 공화당으로부터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받아낸 것 없이 미국 측이 퍼주기만 했다라는 비난이 좀 제기가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얻어낸 것은 60일간의 추가 협상 약속뿐이다라는 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쟁이 종전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좀 실질적인 변화를 주게 됐습니다. 우선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돌입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약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평균 4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4달러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소비자들이 고물가를 피부로 느끼면서 소비 행태를 바꾸게 되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선이 무너졌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수준 전쟁 전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원유 수송량이 지금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의 약 70% 수준밖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됐는데요. 전쟁 이전을 보시면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우회 통로를 통해서 원유를 수송해야 했습니다. 이 우회 통로를 중동 산유국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이동하고 있는 원유 물량이 하루에만 750만 배럴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UAE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겠다라는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유가가 안정이 됐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호재이기는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너지 공급망이 좀 재편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요. 간밤에 나왔던 기술적인 이야기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자립 전략에 애플과 인텔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애플이 미국 내에서 인텔과 함께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 사실 처음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공식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세부적인 조건들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향
방향성은 분명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반도체 생산을 미국 안으로 더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텔의 기업 가치 상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죠. 이를 기점으로 인텔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협력 제안 당시에는 1,000억 달러인데 현재는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테라팹 건설에서 인텔과 협업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의 부흥을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결속시키고 재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 해당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요. 애플 쪽에서 가격 인상을 예고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애플, 인텔과 함께 반도체 생산을 협력하기로 했고 이 팀쿡 CEO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하게 되면서 간밤에 인텔과 애플 모두 주가가 상승했고 관련 업종으로까지 이 호재가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팀쿡 CEO는 현재 애플, 이 아이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와 저장 장치 칩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꺾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까지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대상과 시점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유력하게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라고 뽑는 대상은 올 9월에 공개 예정인 아이폰 18 시리즈입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맥이나 아이패드까지도 가격 전가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추산에 따르면 비용이 이렇게 전가가 될 경우 아이폰 18 프로의 가격이 최소 $200 인상될 것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상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언급드렸지만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D램과 낸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됐고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쇼티지까지 일어나게 됐었죠.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근데 수요는 함께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쇼티지가 가격 정가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모리 원가 상승이 너무나도 가속화되다 보니까 마진을 유지하려면 이 판매 인상은 결국 불가피한 것이죠. 그러면서 팀쿡 CEO는 D램의 공급량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AI용 고부가 메모리에 현재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소비자 기기용 메모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 이 폼플레이션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서 마진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소비 수요가 어느 정도 버텨주게 될지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 사실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연결을 해보자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메모리 주가 업종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